이혼 사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야? 내가 지금 12년 차인가 13년 차인가 그렇잖아. 그동안 이혼 사건은 엄청 많이 했어. 세보진 않았는데 아마 적어도 몇백 건은 했을 거야.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 여러 건 있는데 오늘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내가 좀 얘기를 해줄게. 그 의뢰인은 그때 당시에 나보다 한 살이 많은 여자분이었는데 상담하러 왔을 때 사실 공포에 질린 얼굴로 몸을 막 부들부들 떨면서 와서 자기 제발 이혼만 시켜달라고 그랬던 여성분이 있었어. 근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여성분은 이제 이혼만 시켜달라고 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내가 봐도 좀 약간 좀 개차반이야. 개차반이라도 이제 등급이 있는데 최상급의 개차반. 어떻게 했냐면 같이 친구들하고 놀러를 갔는데 남편의 친구가 우리 의뢰인 여성분을 추행을 하려고 했던 사안인데 남편이 그걸 보고 자기 아내는 보호를 못 해줄 망정 자기 아내가 자기 친구가 바람을 폈다고 오해를 한 거야. 그렇게 오해를 하면 어떻게 보호를 해줘야지. 그거 가지고 이제 다툼이 생겨가지고 자기 부인, 그러니까 우리 의뢰는 어떻게 했냐면 손을 식탁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묶어놓고 야구방망이로 막 내려친 거야. 진짜 나쁜 놈이지. 그래가지고 특수상해 이런 걸로 구속이 됐지. 근데 우리 의뢰인은 보통 사람이라면 용서를 안 하잖아. 그 정도로 자기를 두고 팼으면. 근데 그것도 용서를 해준 거야. 합의를 해줘가지고 집행유예 또 풀려난 거야 그게 남편이. 근데 어쨌든 집행유예 풀려났어도 그게 가정폭력이고 하니까 접근금지가 내려졌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또 폭력적인 그게 안 없어지고 여러 차례 위협을 하고 하니까 이 우리 의뢰인이 겁이 나니까 이제 이혼을 하려고 집을 나온 거야. 이혼만 시켜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쓱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있었지. 무슨 문제냐? 애가 넷이야. 애가 넷. 미성년자인 자녀가 4명. 애를 데리고 나왔는데 그거 어떻게 먹고 살 거야? 이혼만 하면 단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넷을 어떻게 애들 먹여 살리고 교육시키고 나중에 시집장가 보내면 힘들잖아. 그래서 보니까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데 그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뭐냐면 그 집안의 약간 종중재산이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혼 소송 중에도 이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도 또 이제 와서 괴롭히고 막 그런 거야. 그래서 다시 고소를 우리가 했지. 그러니까 이 남편이 다시 구속될까 봐 겁나니까 필리핀으로 도망을 간 거야. 도망을 가서 안 들어오는 거야. 필리핀 참 품어 살기 좋잖아. 나 지금까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소송 내내 필리핀으로 도망가가지고 안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이혼 소송 어떻게 진행됐냐면 공시송달로 진행됐어.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남편이 때려가지고 유책사였는 분명하잖아. 판결문도 있고. 그리고 그 접근금지 조치 내려졌는데 그 임시조치지 내려졌는데 접근하기는 가정폭력 특별부상 처벌 대상이고 이제 겁나니까 안 들어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제 재산 분할에 집중하게 됐지. 근데 그 재산이 이렇게 쓱 보니까 좀 영향가가 있더라고. 에 있는 건데 예전에 땅값이 엄청 올랐거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해서 돈을 챙겨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했더니 우리 의뢰인도 이제 마음이 바뀌지. 자기가 보기에도 그냥 이혼만 하면 4명 길을 막막하거든. 재산 평가를 해가지고 쓱 봤더니 우리가 재산 분할 기여도 50%로 하면 이게 꽤 짭짤하더라고. 한 8, 9억 정도 될 것 같아. 해보자.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그게 종중재산이라서 우리 의뢰인의 남편 명은 다 지분으로 돼 있는데 종중재산이라서 소송으로 가면 그게 기여도가 50%가 인정이 안 돼.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재판에 갔더니 판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이제 먼저 재판에 참석하고 상대방 변호사는 이제 나중에 왔는데 처음에는 공시송달로 하다가 나중에 필리핀에서 어떻게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변호사가 있긴 했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야. 변호사님 이거 사실 쉽지 않다. 50%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난 그때부터 읍수작전으로 나갔지. 사실 이거 애가 4명이고 이렇게 두고 패가지고 이렇게 됐고 혼인기간도 되게 길고 애가 4명씩이나 났는데 이렇게 나몰라고 하고 필리핀에 도주 중이고 이게 키우도 인정 안 해주면 어떻게 먹고 사냐. 그렇게 읍소를 많이 했거든 사실. 그러다 보니까 판사가 또 50%를 인정을 해주더라고 판사님. 다행히. 그래가지고 1심 가고 2심 가고 해가지고 50% 인정을 받았어. 재산 분할. 그게 금액이 내 기억으로는 한 7억 정도 됐거든. 위자료하고 재산 분할하고 다 해서 이자까지 하면 8억 가까이 됐던 것 같아. 근데 그거 종중재산이잖아. 어떻게 그쪽 남편분 거기에서는 2, 3억만 먹고 떨어지면 안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가 나오고 남편은 필리핀에서 진짜 나쁜 놈이야. 내가 계속 카톡 보내면서 너 이거 우리 종중재산 먹으면 내가 너 들어가서 죽여버리겠다 계속 문자 보내. 아마 내 기억으로는 우리 의뢰인이 수시로 와가지고 막 울면서 남편이 나 죽인다고 협박한다. 왜냐면 예전에 당한 게 있잖아. 얼마나 힘들겠어. 와서 1시간이고 2시간 하면서 울고 가는 거야. 근데 그때마다 내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거기에 굴복해가지고 다 포기하면 사모님 애들 어떻게 할 거냐 뭘로 기를 거냐. 그 우리 의뢰인 아버님하고 같이 오셨거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 자기 딸이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이혼하고 혼자 국밥으로 그냥 애들 4명 다 기르고 돈도 없이 유리걸식 하듯이 이렇게 다니면 친정아버지가 그거를 다 걷어먹이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자꾸 다독여줬지. 그래갖고 어렵게 해가지고 조금 경매를 넘겼어. 근데 이제 내가 본 게 맞았던 거지. 그 땅이 영매가가 있는 땅이야. 또 경매를 넘기니까 바로 팔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팔아가지고 배당 받았는데 얼마 배당 받았냐면 내 기억에 한 9억 정도 배당 받았어. 야, 9억이면 사실 여자 혼자서 9억 있으면 자기가 노력여하에 따라서 애들 4명 충분히 기르고 남지. 사람이 참 마음이 그런 게 그렇게 공포에 떨다가도 막판에 9억 딱 통장에 찍히니까 의뢰인이 참 되게 좋아하더라고. 자기가 보기에도 돈 없으면 답이 없거든. 우리 의뢰인이 보기에도. 그 이후로도 첫째 딸이 그때 소송을 한 2년 넘게 했는데 그 사이에 또 성인이 된 거야. 나한테 또 전화가 오는 거야. 뭐라고 전화가 오냐면 다 끝나고 나서 자기 첫째 딸이 이제 20살인데 남자친구랑 결혼하겠다고. 아,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하지 말라고. 결혼하게 하면 후회한다. 그리고 또 사모님 돈 받은 거 절대 얘기하지 마라. 아마 그 첫째 딸이 그 돈 뺏어갈 거다. 그렇게 되면 피눈 물고 나중에 후회할 거다. 현실적으로 생각보다 당연히 그렇거든. 내가 이혼 사건을 많이 느낀 건데 나이 어린 친구들은 자기가 제일 소중하거든. 결혼하면 포기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게 되겠어? 그러니까 내가 답이 없어. 그래서 결혼시키지 말라고 뜯어 말리라고. 그래서 고민하는 거 결혼 아마 안 시켰을 거야. 그때 안 시켰다고 자기도 맞는 말인 것 같다고. 자기도 이제 당해본 게 있으니까. 자기도 어린 나이에 결혼해가지고 애를 4명을 낳았으니까. 사모님이 겪어보니까 알지 않겠냐고. 남자 개체만 만나면 본인 두고두고 후회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혼 사건 하는 변호사를 느끼는 건 뭐냐면 변호사는 물론 이혼시키는 사람은 아니야. 근데 부득이하게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중에 먹고 살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 무조건 빨리 소송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삶도 생각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이후 삶은 정서적 안정, 뭐 변호사가 의뢰인이 와서 뭐 눈물 흘리면서 하소연 하는 거 들어줄 수 있어. 들어주는 건 다 좋은데 실적인 거 봐야 돼. 먹고 살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먹고 살게끔 해주는 건 재산 분할이거든. 사람이 돈 없이 어떻게 살아? 돈이 중요해. 실제로 돈이 없으면 삶이 그만큼 비참해진 게 또 없어. 그래서 변호사는 적어도 이혼 후에는 의뢰인이 먹고 살게끔 최대한 영양가 있는 재산 쏙쏙 뽑아가지고 현금화 시켜서 통장에 꽂아줘야 된다. 그게 내 지론이거든. 그래서 이 생각이 많이 나. 아직까지도 사모님 의뢰인 아직까지도 연락 온다. 연락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 자기 사는 얘기 하면서 웃으면서 지금 잘 살고 있다 이런 얘기 해주면 나도 기분이 되게 좋지. 아, 그때 내가 했던 일이 의미 없는 일이 아니구나. 뭐 변호사님 나 살려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 물론 그 사건 나 선고보수 많이 받았어. 중요하지 그거. 아니 뭐 많이 받아가지고 짭짤하게 나도 수입을 올리긴 했지만 뭐 그건 둘째 문제고 어쨌든 의뢰인이 사모님이 웃으면서 아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다. 애들하고 잘 살고 있다 이런 말 하면 나도 아주 기분이 좋아. 그래서 아주 기억에 남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사건도 기억에 남는 게 많은데 그건 나중에 내가 좀 썰 풀기로 하고 오늘 이런 얘기 좀 해줄게. 아마 사람 사는 모습은 다 비슷해. 근데 이런 일도 있었다. 그래서 이혼 사건은 재산 분할 영양가 중요하다. 이게 사실 오늘 하고 싶은 말이야. 이만 끝낼게.